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뉴스 중부산 신병균입니다. 지금 시대를 상실의 시대라고 말하면서 마음이 좀 헛헛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늘고 있습니다. 생활뉴스 중부산 이 시간에는 내 마음을 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인가족연구소 네. 이렇게 흰여울 마을에 천혜 자연환경과 함께 네. 있는데요. 네.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름이 좀 독특하죠. 얼마 전에 한 40대 후반부터 사람이 가엾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아마 이건 자기가 가엾다라는 자기 연민에서 나왔을 수 있죠. 그런데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밟고 올라가야 하고 또 끊임없이 치달아야 하고 그리고 집에 오면 너무 지치고 현실이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부부가 싸움을 하고 싸움하는 간격을 본 아이들이 다시 인생을 슬프다고 생각할까 봐 얼른 살짝 제 경험이겠죠. 그래서 누군가 아무런 사연이 없더라도 일상과 잠깐 벗어나지만 건전하면서도 자연과 가까운 곳에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힐링하는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그걸 실천해 보기로 했죠. 용감하죠? 무식하게.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으시고 또 긍정적으로 변화를 네, 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남편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아내는 내가 얼마나 나가서 경무에 시달리면서 인간관계에서 쪼들리는지를 몰라. 그래서 감정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술을 대강 마시게 되고 술이야 뭐 적당히 필요는 할 수도 있겠지만 노름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또 그러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분노가 안 되고 힘들고 잠 못 자고 그다음에 노름하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가엾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 사이에서 그분들을 모델로 살고 있는 아이들도 짠하고 우리나라 말에 짠하다라는 말이 너무 귀한 말인 것 같아요.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프리허그 하는 마음으로 와서 상담하고 자기 얘기를 누구에게 내놓고 아니면 아무 얘기 다 하기 싫으면 그냥 먹고 자고 뒹굴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회복하고 집으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최근에 좀 상실의 시대에다 굉장히 마음이 헛헛하다, 공허하다라고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운전하다가 시비 붙어서 싸우기도 네. 하고 이런 크고 작은 갈등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알기로 그 김승일 씨라고 그 노래하는 배달부인가요? 맞아요. 네네. 그분도 이렇게 치유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치유라기보다 이제 또 그 경지를 넘어서 새끼같이 돼버렸어요. 자식처럼. 네네. 그래서 그 너무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대접 못 받는 거 너무 열심히 사는데 사기당하고 18시간 노동했다라는 데 대한 대가는 너무 작고 그게 너무 마음 아팠는데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성악이죠. 네, 모 방송에서 나와서 그 우수한 성악가도 되지 않는 높은 하이체라는 소리를 낼 수 있는 네슨 도르마를 불렀을 때 제가 그만 뒤집어지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노래 잘하는데 저렇게 18시간 노동하고 몇 푼 못 받는 거 노동 8시간 하라고 난리인데 18시간은 너무 인간적으로 아파서 그러면서도 노래 잘하는 게 가슴 아파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좀 살려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기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무대를 좀 열어줬으면 근데 전 아무 힘이 없지만 열심히 여기저기 편지 썼어요. 이분이 이렇게 훌륭합니다. 이 청년에게 길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이 청년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 사방돼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끔 그냥 들어주고 대단해. 너에겐 뭔가가 있어. 넌 뭔가가 있는 아이야.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쓰일 거야. 그리고 세상이 너를 깜짝 놀라게 알아줄 거야. 그런 힘만 주면 모든 힘은 자기가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만 끄집어내고 누가 터트려주고 누가 살짝 건드려만 주면 봉숭아 씨앗이 완전히 익었을 때 건드려만 주면 터지거든요.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자존감, 스스로 나는 소중하다,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그런 자존감을 더 높여주시는 것 네, 같아요. 회복시켜주고 네. 그걸 위해서 잠깐 도구가 필요하다면 간단한 심리 검사도 네. 그 자리에서 이해하기 음. 쉽게 해주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네. 난 이게 살짝 부족했어. 이래서 내 남편이 나를 너무 속상해했고 이래서 내가 우리 와이프를 너무 힘들게 했고 네. 우리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징징거렸구나. 네. 그래서 즉석에서 살짝 답 음. 받고 다음에는 집에 가서 실현해보고 다음에 한번 가족들이 와서 여기서 힐링 캠프 같이 하고 네. 하루 자고 좋아졌어요. 음. 그거면 다죠. 그때 보람을 느끼시겠네요. 네, 굉장히 기쁘죠. 네. 네. 그래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내 마음에 좀 치유가 된다, 힐링이 된다라는 말씀 한 말씀만 더 해주시죠. 우리는 누구나 각자 신으로부터 받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것들을 갖고 있어요. 끄집어내셔야 되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난 굉장히 소중해. 그리고 무엇인가는 내 앞날에 앞으로도 열릴 게 많이 있어. 이거 포기하면 안 돼. 그리고 이거 다 같이 나눠서 크고 단 열매를 맛있게 나누어 먹어야 돼. 그리고 남도 주어야 돼. 나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기까지요. 네, 그래요. 앞으로도 훈훈한 세상이 될 때까지 더 많이 애써주시길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은 일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구 소식입니다.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헌미식이 지난 17일 백산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헌미식에는 중구민과 공무원,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랑의 쌀은 다음 달 9일까지 백산기념관과 중구 각동 주민센터에서 모으고 성탄절을 전후해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은 항일 독립운동을 위해 1914년 백산상회를 설립하고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 자금을 지원한 백산 안희정 선생의 높은 뜻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중구장학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7일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사회에는 김은숙 중구청장과 김현진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등 14명이 참석했습니다. 지정기부금 사용 승인 신청과 내년도 장학생 선발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구장학회는 올해 중고교생 학업 성적 우수자와 저소득 가정의 자녀를 60명 선정해 장학금 5천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내년 1월까지 학교장 추천을 받습니다. 대동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19일 중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대동장학재단은 대학생 20명과 고등학생 27명 등 47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200만 원, 총 6,7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대동장학재단은 김명옥 이사장이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적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05년 5월 15억 원의 사재를 출연해 설립됐으며 해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동구 소식입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이 지난 19일 사랑의 연탄 배달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 소속 수정교회 통통봉사단과 수정이동 자원봉사캠프, 해솔 가족봉사단, 동구청 공무원, 의원, 봉사단 회원 60여 명은 수정이동 저소득층 가정 10세대에 연탄 2,000장과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수정교회 통통봉사단은 동구 지역 저소득층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의 하나로 그동안 모금 활동으로 모은 300만 원을 동구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했습니다. 좋은데이 직원 15명이 지난 16일 동구 범일동 매축지 지역의 저소득 가정에 사랑의 연탄 1,000장을 배달했습니다. 좋은데이는 동구 지역 저소득 가정에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으로 연탄 10,000장을 기부했습니다. 나머지 9,000장은 내년 3월까지 연탄이 떨어지지 않게 시기를 조절해 적절하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영도구 소식입니다. 영도구 해돋이 마을 주민들의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마을 동화책이 발간됐습니다. 영도구는 지난 14일 해돋이 전망대에서 마을 주민들과 동화작가, 공무원과 구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동화책 해돋이 마을 발간 기념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마을 동화책 해돋이 마을의 주인공은 청학일동 복례산 동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해돋이 마을 주민들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정착해 살면서 물이 부족해 새벽마다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고 쥐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분뇨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시절을 살아온 주민들의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화작가 현정란, 김문희, 김정애, 박미경, 신여동, 안덕자, 양경화, 우혜란 씨 등 6명의 작가들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때 그 시절을 동화로 구현했습니다. 제12기 행복영도 주민자치대학 수료식이 지난 15일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대학관 종합강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수료식에는 어윤태 영도구청장을 비롯해 각동 주민자치위원장과 각급 단체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9월 27일 개강한 제12기 주민자치대학은 지역주민 47명이 참여해 45명이 수료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강의식 수업 방식을 벗어나 보물섬 영도 이야기, 게릴라 버스 투어를 통해 영도의 새로운 면을 배우는 과정이 신설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제26회 영도 여성대학이 엄마의 눈으로 보물섬 영도 한 바퀴라는 주제로 지난 15일 영도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영도 8경 스토리텔링 강의와 현장 버스 투어, 파페라 공연 등 현장 탐방형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희녀울 문화마을, 절영 해랑길, 청학 배수지 전망대 등을 둘러봤습니다. 영도구 신선동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가 지난 15일 신선동 행복나눔밥상에서 지역 어르신과 함께하는 자장면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자장면데이 행사에는 새마을 회원, 행복마을 추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식당을 운영하는 회원이 직접 자장면을 만들어 지역 어르신 20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30여 명은 회원들이 직접 차량으로 음식을 배달하기도 했습니다. 생활뉴스 중부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